맛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미식의 세계를 알려온 황교익.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먹어온 일상 속 음식의 뒷이야기를 파헤친 지도 20여 년. 그는 글로 군침을 돌게 할 줄 아는 음식 인문학의 요리사입니다. 미각을 통해 세상을 보고 세상을 느끼는 맛 칼럼니스트가 전하는 오늘의 강연. 음식은 어떻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가? 황교익 씨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것은 제가 음식과 관련되는 일로 인간을 관찰한 것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대충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회적이라는 말에 방점을 찍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회적이라는 말보다는 동물에 더 방점을 두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뭐 옷 입고 문화 생활을 한다 그러지만은 사실 옷 벗겨놔놓고 대충 살펴보면 뭐 동물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미각도 그 동물의 미각과는 근원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과 먹으면 탈나고 죽는 것, 이 두 개를 구별하는 장치로 미각은 원래 존재를 합니다. 인간의 미각, 혀에서 무슨 맛을 느끼죠?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그죠? 보통 오미 이렇게 5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한번 풀어봅시다. 이 혀에 이 5가지의 맛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이 수억만 년 동안 진화해오는 과정에서 그런 맛을 구별하게 만든 그 무슨 원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게 짜죠? 소금입니다. 유일하게 소금만 짭니다. 딴 어떤 것도 짜지 않습니다. 소금은 NaCl, 이 몸에 들어가면 어떤 작용을 하죠? 몸이 세포의 균형을 맞추고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소금 안 먹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소금을 먹어라 하고 그 소금의 맛을 느끼게끔 혀에 짠맛을 느끼는 미각 수용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단맛, 무엇이 단가요? 설탕, 뭐 조청, 뭐 이런 거 다 답니다. 당이 답니다. 탄수화물도 당입니다. 쌀 꼭꼭 씹으면 당으로 변하죠. 달콤한 맛이 나죠. 이 당은 먹으면 곧장 에너지로 바뀝니다. 기운이 확 돋습니다. 감칠맛의 근원은 그냥 아미노산의 맛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이 분해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 단백질이라는 것은 몸의 세포를 구성을 하고 에너지도 됩니다. 신맛, 쓴맛, 이거는 좀 쉽겠죠. 왜 신맛과 쓴맛을 혀에다가 그렇게 느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신맛, 하셔. 갓 젖대고 뭐 젖먹이 때 애기들한테 입에 귤, 레몬 뭐 이런 거 집어넣어 보셨죠? 그러면 애기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뜹니다. 이래요. 왜 그럴까요? 먹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맛은 보통 음식물이 오래되면 쉬죠. 그 신맛은 보통 미생물 중에 마지막에 초상균이 붙어서 신맛을 냅니다. 그래서 신맛을 먹으면 안 돼 하고 우리 몸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먹죠. 뭐 레몬이라든지 귤이라든지 그리고 뭐 오래 묵혀뒀는데 신맛으로 발효 일어난 것들, 이런 거 먹어보니까 안 죽어, 탈나지 않아, 괜찮아,
이런 것을 따로 이 카테고리를 정하는 거죠. 신맛이 나는데 먹어도 괜찮은 것. 이것을 후세에다가 가르칩니다. 아기가 아이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파락 떨지만 계속해서 먹입니다. 먹이다 보면 적응을 하죠. 받아서 먹습니다. 예. 그런 음식으로 즐기기 시작하는 거죠. 쓴맛은 어떤 맛일까요? 자연에서 나오는 쓴맛, 독입니다. 대부분이 독이 있는 것은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쓴맛도 먹으면 안 되는 맛입니다. 근데 우리 또 쓴맛을 먹죠. 쓴바기도 먹고요. 그죠? 민들레도 먹고요. 쑥도 먹고요. 커피도 마십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능에 따른 미각만 쫓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것을 카테고리를 정하고 그것을 후세에 가르치는 것은 다른 동물에는 없는 일입니다. 인간만 하는 일입니다. 문명이 열리는 미각을 통해서 문명을 여는 작업을 인간이 했던 거죠.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먹는 음식이 뭔가요? 젖맛 기억하십니까? 젖맛은 약간 단맛이 있고 짠맛도 있고 비릿합니다. 그렇게 맛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젖될 때 아기들 어떻게 반응하나요? 까무러칩니다. 젖을 달라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세상 다 산 것처럼 진짜 뒤집어집니다. 젖 떼기 정말 힘듭니다. 그 맛없는 젖을 또 달라고 그렇게 엄마를 붙잡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맛에 있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는 것을 관찰해 보면 어떻게 하나요? 안고 날아갈라 깨질라 안고 머리 쓰다듬으면서 베네 쪼고리 속에서 손 꺼내서 입에 넣고 앙왕왕거리고 배 만지고 그죠? 발도 꼬집어내서 발이 얼마나 자랐나 보고 아이고 내 새끼 어쩌고 살살살살 달래죠. 아기는 어떻게 표정을 짓던가요? 이 세상에서 그만큼 행복한 표정을 짓는 적은 없을 겁니다. 엄마가 오직 나만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준다는 것을 아기도 합니다. 젖을 안 주겠다는 뜻은 그 엄마의 사랑이 달아난다는 뜻으로 아기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대충 또 젖은 한 2주, 3주 이렇게 고통스럽게 젖대기를 하게 되면 떨어져 나갑니다. 떼고 난 다음에 엄마가 해주는 게 무엇인가요? 이유식합니다. 그죠? 입에 씹어서라도 먹입니다. 다음에 밥 숟가락질하고 이럴 때 음식 반찬 이거 먹어 저거 먹어 하면서 올려주고 챙겨서 먹이죠. 이 과정이 미각 교육입니다. 인간은 원래 이런 미각 교육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이 미각 교육의 가장 큰 작동하는 원리가 뭐냐 그러면 모방입니다. 맛있어. 이거 참 맛있는 거야. 엄마가 먼저 입에 넣고 맛을 보죠. 맛있어. 너도 먹어요. 맛있어. 엄마가 맛있다라는 그 감정을 표현을 해야만이 아기가 그 감정을 받고 그 음식을 먹습니다. 지금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당근을 싫어하고 청포도를 아주 좋아하는 애기인데 엄마가 당근이 맛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청포도는 맛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애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너무 더 씹으니까 진짜 맛있다. 맛있다. 맛없어. 그치? 맛없어. 상한 것 같아. 냄새도 침 냄새 나. 근데
그 맛있는 청포도도 엄마가 있잖아. 이상해. 뭐 이러면 있잖아. 저렇게 안 먹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적응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엄마의 감정을 모방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와 아기와의 소통에서 각 개개인이 어떤 감정을, 음식에 대한 감정을 가지게 되지만은 이 개개인은 또다시 의미가 다 다르지만은, 엄마가 다 다르지만은 그 감정을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합니다. 이런 감정의 소통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 뭐냐 그러면 다 큰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행위가 다시 일어납니다. 연애할 때입니다. 연애하는 남녀를 관찰을 해보면 서로 껴안고 핥고 간지럽히고 뭐 엄마가 아기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합니다. 앙대요 뭐 이러잖아요. 그 앙대요가 아기 소리예요. 막 안겨가지고 그리고 애교 부리는 게 있잖아요. 엄마 아기가 옹알이 하는 소리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남녀 간의 음식 먹이주기가 일어납니다. 엄마가 아기한테 음식을 먹여주듯이 먹여주죠. 이때 되면 내가 평생에 먹어왔던 음식의 기호와 관련 없이 받아 먹습니다. 난 삼겹살 안 먹어. 이랬던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삼겹살을 좋아한다 그러면 기꺼이 삼겹살집 가서 고기 굽습니다. 그죠? 이런 관계에서는 그 앞에 놓여 있는 음식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맛있습니다. 행복한 감정만 있으면, 사랑하는 감정만 있으면 그 음식의 맛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산업사회 이후에 이 인간의 미각 전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7살 때까지 엄마가 아기한테 미각 교육을 시키는 게 수백만 년 동안 내려오던 인간의 전통이었습니다. 7살까지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 얻어먹기 요즘 힘들어졌죠. 3살, 4살만 돼도 엄마가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어린이집, 유아원 이런 데 보내서 음식을, 단체 급식 같은 이런 음식을 먹게 만듭니다. 이게 음식의 맛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마에 의해서 감정 모방을 하는, 사랑을 전달받는 이런 행위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기간이 짧아진 거죠. 사랑받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음식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 노숙자의 음식도 가서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벽 쪽을 향해서, 화단을 향해서 혼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이야기 안 해요. 인간의 음식이 저랬어야 되겠는가 하는 게 가슴이 굉장히 저려왔습니다. 노숙자한테 어느 누구도 마음 편하게, 마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없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지금 밥 먹는 것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밥 먹는 사람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먹방이 유행하는 것도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먹방? 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분들이 나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생전 같이 밥 한번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음식을 맛있게 먹죠. 그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인간은 감정도 모방하는 동물이니까 나도 맛있게 먹는 거로 착각을 하면서 침을 흘립니다. 조금이라도 행복해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란 동물은 원래 음식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루에 삼시세끼 행복을 반복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 앞에 놓여 있는 음식이 산의 진미의 맛있는 음식일 필요도 없습니다. 식은 밥에 시어 꼬부라진 김치만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이 먹는 표정, 음식 먹는 표정을 보고도 나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매끼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좀 많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 칼럼니스트로서 맛있는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맛있는 음식의 수가 이 지구상의 엄마의 수와 같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네. 엄마의 밥, 엄마의 음식이 가장 맛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엄마가 해주는 음식과 비슷한 맛을 찾으면서 다닙니다. 엄마와 가장 사실 가까운 사람은 제 옆에 있는 아내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 누구이기도 하고요. 다 그렇습니다. 맛집 하면서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분 참 많잖아요. 네. 저도 사실 뭐 그 부류이기도 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집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음식을 행복하게 드시는 게 그게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는 방법입니다. 네. 맛있는 음식은 이 세상 어머니의 수와 같다는 말 정말 가슴에 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황교익 씨였습니다.